예,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북미 대화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귀환 보고를 받은 김정은의 다음 카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 대표적 대화론자로 알려진 조셉 윤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돌연 은퇴를 선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먼저 차 박사님, 네. 김영철이 어제 돌아갔습니다. 네. 예. 근데 아직 이제 뭐 김정은하고 만나서 귀환 보고를 해서 어떤 얘기를 오고 갔는지, 또 김정은은 그에 대해서 어떤 또 다음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미 대화 이야기를 이제 분명히 듣고 갔기 때문에 네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오늘자 노동신문은 뭐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이 김영철의 귀환만을 보고를 예, 했어요. 그다 보도를 했고 내일자 노동신문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김여정 귀환 때랑은 달리 그렇게 떠들썩한 보고는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북한도 이 생각보다 이번에 그 서울 방문해서 자신들이 얻어내려고 했던 전리품이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대통령께서 이제 이 미국 대화로 가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역설을 하셨다고 말씀을 했고 예. 우리 측 그 단기적 비핵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라고 지금 청와대가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는 비핵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핵 강대국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북한 매체에 포장해낼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예. 세 번째는 이 김영철의 방남 결과를 좀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유리한 쪽으로 포장해서 보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제하고 있는 것이 예. 그 평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이 대남 대외 전략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남북한 관계 축전을 이 돌파를 해서 그 대외 관계라든가 대남 관계에 있어서 융통성을 확보하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거를 우리 국내에서 보도된 것과는 전혀 다른 결의 보도를 했다가는 이게 김정은이 생각을 하는 이 전략적 전술적 목표 자체를 어그러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제하는 것 같고요. 다만 향후에 아마 김정은 선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민족 공조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대화가 이루어지고 미국 대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는 북한의 탓이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이 계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다. 우리는 인내심 있게 기다리겠다. 아마 이런 메시지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측을 또 한 번 흔들어 본다는 의미에서 언제든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발표도 다시 한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글쎄요, 이제 김영철이 머무는 동안 25일부터 27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외교안보 통일 관련해서 우리 측 인사들은 거의 다 만난 것 같아요. 그 호텔에 한 34시간 머물면서 여러 인사들을 만났는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북미 대화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밝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궁금한데 북미 대화 이외에 또 다른 언급을 했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북미 대화 이외에 다른 언급이라고 하면 결국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쪽에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결국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려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화의 핵심은 비핵화 문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뭐 일관되게 설득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결국 그 비핵화 문제 이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결국 미국이 북한 핵 문제가 제재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 북핵 문제의 진전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논의는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조건에서도 여러 가지 정상회담과 관련된 실무적인 얘기도 상당히 오갔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군사회담 이런 관련 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차 의원님, 네. 우리 정부는 이제 속도 조절, 또 호흡 조절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중재자 역할을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미 대화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네. 그 중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중매의 역할을 한다. 예. 그 잘하면요 수리석자 아니고 못하면 뺨이 서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글쎄 어떻게 보세요?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야지 3, 4월에 무슨 정말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매가 이 뺨이 섭대가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예. 양측이 전부 이제 결혼하려는 양측은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높은 기대를 적절하게 제어해주지 못하고 그거 될 거야 희망만 이렇게 막 고취를 시켰다가 이게 막판 현실에 부딪혀서 쌍방이 이게 아닌 게 되면 이제 뺨이 석대가 되는 거고요. 수리석잔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 다 지금 조금씩 문턱을 낮출 것을 설득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 문턱을 낮추고 설득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견지를 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우리가 내놓은 원칙하고 모순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한 이유는 이미 그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1월에 통화를 하신 이후에 얘기한 거는 결국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사실은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은 제재 안 먹히는 걸로 보고 빨리 북한이랑 대화하는 게 낫다. 혹시라도 이런 자세를 보이는 걸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치가 기계적으로 교환되는 거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3, 4월 이후에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연합훈련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쭉 앞에서 서로 얘기한 것들을 교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 핵 개발 이전에도 그다음에 5차, 6차 핵실험 이전에도 연합훈련을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이걸 조건으로 내걸기 시작했거든요. 핵심 조건으로. 예. 과연 이게 맞는 접근이냐를 한번 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이 비교적 등가성이 맞는 거라면은 이거는 연합훈련에 동원되는 전략자산의 종류라든가 이걸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북한의 이 5차, 6차 핵실험 이후에 특별히 증강됐던 어떤 연합전력이나 아니면 전략자산에 대해서 일부 이것들 자체를 다시 과거로 되돌린다든가 이런 정도의 논의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연합훈련 자체를 건드리게 되면 나중에 이게 동맹 자체를 겨냥하는 북한 논리에 그대로 말리게 된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예, 한미연합 군사훈련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네. 몇 가지 팩트 좀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 내포 주한미 대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자 오늘 간담회를 했는데 한미훈련 추가 연기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추가 연기 합의한 바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지금 전달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북한 쪽에서 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한미연합군사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완전 중단이랄지 축소랄지 이런 요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후 그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의원님. 예, 한미합동 군사훈련 문제는 상당히 지금 남북한 간에 또는 북미 간에도 중요한 의제로 지금 떠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해라는 걸 하나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한미동맹의 균열과 이간을 굉장히 강하게 원한다면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우리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이 대북제재 국면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원칙적으로 계속 중단하라고 요구하겠지만 여기에 아주 강하게 집착하기보다는 이 4월을 전후로 우리가 한국과 지금 미국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반대라기보다는 어떤 원칙적 반대를 하면서 한 발 물러서면서 예. 그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런 점에서 현재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구도는 예. 남북 관계 여러 가지 개선을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북미 대화를 하겠다 이런 기본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예. 북한이 어떤 비핵화에 대한 어떤 아주 구체적인 그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 현재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뭔가 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예. 현재 상당히 이 자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군사적 압박 위험 또는 대북 제재 어떤 위협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 가지 행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 지난번에 이방카 백악 보좌관이었을 때 한미 동맹이 좀 굳건하도 또 이방카 보좌관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네네. 보면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조셉 윤 대표가 돌연 네. 은퇴를 밝혔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미 국무부에서 33년을 근무했고요. 네네. 육자회담 대표한 지 한 1년 6개월 예, 근무를 예. 했는데 글쎄요 오랫동안 이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예, 예. 은퇴 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빅터 차의 그 주한 미 대사 낙마설 뭐 커피 전략 관련해서 좀 갈등이 있지 않냐 뭐 네네. 이런 저희들이 봐서 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조셉 윤과 빅터 차 글쎄요 전형적인 어떤 대화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죠. 백악관 내부에 무슨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은퇴를 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조셉 윤의 연령으로 볼 때는 지금 은퇴하는 게 뭐 갑작스럽거나 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인 기류상으로는 이 백악관의 설명과 달리 예. 지금 한미 공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그런 쪽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하는 맞습니다. 이런 얘기와는 달리 예. 조금 이제 흐름이 뭔가 우리도 한번 갸웃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있는 게 예. 사실은 그 빅터 차라든가 조셉 윤을 모두 비둘기파다, 대화파로 보기는 힘들어요. 굳이 얘기하면 미국 내에서의 나름대로 역할 분담 내에서 그동안 대화를 주로 강조해온 인물로서 부각들이 되는 것이지. 특히 예. 이제 조셉 윤 같은 경우에는 조셉 윤이 얘기한 뭐 그럼 조건 없는 대화를 조셉 윤이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예. 그냥 도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핵 미사일 실험 안 하겠다라고 일단 선언한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면들이 국내 언론은 그렇게 부각이 안 됐지만 조셉 윤도 분명한 조건들을 걸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분명하지 한미 간에 뭔가는 잘 되고 있지만 혹시라도 미국 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핵 해법이 아직 제대로 그렇게 그 한국 측에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는 예.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이건 조금 우리가 이것도 인사교체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계를 해봐야 될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동심원에 가까이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측근 인사들을 주한미 대사나 예. 아니면 이런 대북정책특별 대표에 앉히려는 보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전략적 인내를 강조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이제 대화파일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좀 그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대화파 쪽으로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렇죠. 예,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자, 의원님, 일단은 뭐 글쎄요 외교 안보 라인,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 설정,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 시점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사실 이분들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메신저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좀 뭐 낙마 내지 은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서 우리 한국의 외교 쪽도 어떤 정도 좀 더 관심, 백악관 쪽에 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대화 채널은 충분히 구축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 북핵 남북한 관계 그리고 또 북한 문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은 지금까지 자기 일관된 입장과 원칙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을 이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강한 대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행동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건 이제 뭐 군사 옵션을 상당히 염두에 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원칙에서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금까지 변화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더 이제 나갔다면 북한이 과연 이런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할 자세가 있는지 탐색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전제 조건 없는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북한이 계속 얘기하고 여기 외부적으로 좀 입장 표명하고 있는 건 우리는 핵폐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 여러 가지 신년사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노동신문에서도 계속 뭐 그런 허황된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부에서 중요한 건 미국과의 어떤 긴밀한 대화 채널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과연 미국과 대화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중매 얘기나 뭐 이런 것과 예. 결국 일맥상통하는 건데 지금 완전히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두 쌍방간 중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어떤 행보의 핵심은 결국 예.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군사적 어떤 옵션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일관되게 한미동맹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그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하면 예. 점진적으로 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기본 입장을 미국과 충분히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 대화한 내용을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을 미국 쪽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북한과 미국이 직접 여러 가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게 최선의 어떤 그런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화의 여건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 어떤 식으로든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차 의원님, 그 이제 9일부터 3월 9일부터 네네, 패럴림픽이 그렇죠. 열립니다. 네네. 어제 이제 관련해서 실무 협의가 남북 간에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당초에 한 150명 정도 네, 그때 이제 그랬어요. 북에서 내려오기로 했는데 네. 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예술단과 응원단을 네네. 이제 보내지 않기로 했다. 네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마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 측의 자체 판단으로는 당초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달리 좀 이 우리 국내의 어떤 반응이라는 게 좀 저조하지 않았나, 예. 저조하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있었던 뭐 이 응원 파문, 가면 응원 파문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자꾸 이 논란을 양산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바뀐 한국에 대해서 좀 다른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동 기술을 개발해낼 때까지는 예. 당분간은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여쭤볼까요? 그 일본 정부가 북한 유조선 환적도로 추정되는 그 장면 이번에 4번째 관련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추자 제재를 했었잖아요. 23일 날. 그때 대재생에 올랐던 선박이 이번에 좀 이용이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유류를 이런 식으로 공급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해상 봉쇄 수준의 지금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이건 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 지금 미국이 해상 차단 거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예. 그 지금 계속 북한의 어떤 불법 행위를 계속 그 언론상에 지금 보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제 사회가 보다 강력하게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과 그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북한에게도 더 이상 이 제재를 피해서 어떤 뭐 석탄을 불법적으로 수출한다든가 또는 원유를 불법적으로 이 수입하는 이런 행위는 국제사회가 충분히 감시해서 적발해낼 수 있다. 예. 하는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제재의 수위를 높여서 해상 차단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는 예. 명분을 쌓아가는 어떤 그런 하나의 협력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